화극동 수학세상 이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2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대수, 자, 이전에 우리 수1이라고 불렀던 과목입니다. 자, 지수와 지수의 확장 파트, 그다음 거듭제곱, 거듭제곱근 등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이라는 것은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곱했다. 자, 거듭제곱은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A를 N번 곱한 것, 즉, 지금 보시는 것처럼 A의 N제곱. 자, 이런 것들 뭐라고 부른다? A의 N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라는 문자를 곱했는데 그 문자를 곱한 개수가 몇 번이다? N개이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A의 N제곱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위에 올라 있는 부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지수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치라고 불렀죠. 자, 그럼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지수가 자연수만 적용이 됐던 것을 점점 늘립니다. 자연수만 적용하다가 정수를 적용하고, 유리수를 적용하고, 그다음 실수까지 확장을 시킨다면, 자, 우리 이 밑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 지수라는 부분이 점점 확장이 될수록 이 미치라는 것은 제한 범위가 생기면서 그 범위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세요. 지수가 확장이 될수록 자, 미치는 어떻게 된다? 범위가 제한을 받으면서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범위를 확인하시고 문항을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 법칙은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가 실수이고 MN이 자연수일 때 여러분 요거 주어지는 조건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자, 그러한 경우에 지수 법칙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 네,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자,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예를 들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은 자, 2가 총 몇 개 있다라고 표현했다? 3 플러스 5 해서 2를 8개 곱했군.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는 거죠. 그 지수 법칙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그럼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표현을 했다? 는 A의 N제곱 분의 A의 M제곱. 그러니까 얘가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역수가 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M과 N 중에서 우리 M이 더 클 때는 어땠어요? M이 더 클 때는 M에서 N을 그대로 빼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예요? A의 4제곱 나누기 A의 제곱.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A의 4 빼기 2는 2니까 A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M과 N이 같다면 그것은 뭐라고 하시면 돼요? 1이라고 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뭐냐면 A의 4제곱 나누기 A의 4제곱 같은 경우 우리 나누면 그냥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n이 더 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을까? n이 더 큰 경우는 이게 더 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의 제곱 나누기 a의 4제곱 같은 형태는 우리 어떻게 했었나? 그건 a의 제곱 곱하기 a의 4제곱분의 1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서 그럼 요게 약분이 되고 그럼 a가 2개 남고 1이죠? 그럼 요 2라는 건 어떻게 된다? 4에서 2를 뺀 것 분의 1이다. 그래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것. n에서 m을 뺀 것분의 1 형태로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 다음 a의 mn 제곱은 mn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을 5번 곱해요. 그럼 2의 몇 제곱이야? 15제곱이요.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A, B의 N제곱은 각각 지수 분리 가능했었고 나눌 때에도 지수 분리 가능했었다. 기억을 하시죠? 단, 분모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였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고 있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 자연수에서 지수가 자연수였던 것에서 어디까지 간다면 정수까지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범위는 어떻게, 밑의 범위는 어떻게 줄어드나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뭐냐면, 이번에는, 자, 이 밑이라고 하는 부분이, 누구는 아니라는 조건이 붙는다.
0이 아니다라는 제한 조건이 붙습니다. 점점 조건이 붙으면서 영역이 줄어든다라고 했었죠. 지수가 확장될수록 미층 범위가 점점 줄어든다. 자, 그래서 0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0이 아닌 경우에 우리는 지수 법칙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네,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그 다음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우리 알던 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반드시 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A의 m 빼기 n이라고 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우리는 A의 m 빼기 n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왜 그런지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A의 0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다? 1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겠어요? 같은 경우에서 자, 예를 들어 A의 4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의 4 빼기 4인데 그럼 A의 몇 제곱이 됩니까? 0제곱이 되죠. 그럼 어떤 수든 0제곱이 무엇이다? 1. 자, 2의 4제곱 나누기 2의 4제곱을 한다라고 하면 2의 4 빼기 4입니다. 그럼 2의 0제곱이므로 얼마이다? 1. 네, 이게 적용 가능하다. 이걸 배웠기 때문이다. 어떤 수든 0제곱을 하면 1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조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단. 자, 요거를 적용을 하실 때 주의점. 단. 0의 0제곱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정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0의 0제곱이라는 건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0의 0제곱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부분은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표현하면 된다. 자, A의 마이너스 n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한다? A의 n제곱분의 1. 자, 요 부분이 어떻게 된다? 요 부분이 역수다, 역수. 우리 여러분 함수에서 F 인버스 X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역함수죠. 그래서 요거는 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꾼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인버스 마이너스 n도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n이라는 것도 역수의 느낌을 가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역의 느낌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요 세 번째 문항도 그냥 요 안에 들어온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뒤에가 더 클 때 한번 볼까요? 2의 제곱 나누기 2의 4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의 2 빼기 4죠. 자, 그 이전의 중등까지는 이걸 계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표현 가능하고, 자, 여기 빼기가 붙으면,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역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제곱분의 1로 바꿀 수 있으므로, 자, 이제 이렇게 한 번의 표현이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서 지수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조심하실 것은 지수가 확장이 되면 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고 했었죠. 되시나요? 자, 그러면 0의 0제곱은 정의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 두 번째 것을 적용하실 때 주의점. 자, 0의 마이너스 1제곱은 정의될까요? 안 될까요?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의 0제곱 꼴이나 0의 마이너스 1제곱 꼴은 얘기할 수 없잖아요 라고 하시면 된다. 계산이 안 됩니다. 정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m 곱하기 n 제곱이 된다면 mn 지수 법칙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분배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수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연수, 정수까지 살펴봤는데, 자, 그 지수가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될 거냐? 자, 이번에는 유리수와 실수까지 확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부분이 확장이 된다면 밑은 어떻게 된다? 범위가 줄어든다. 자, 여기에서는 정수일 때 미체 조건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얘가 유리수로 더 확장이 되면서 이번에는 0이 아닌 거에서 그치지 않고 무슨 수다? 양수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음수일 때는, 자, 이거 중요한 표현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을 준 이유는, 자, 밑이 무엇일 때? 음수일 때. 누가 밑이 음수일 때. 그럴 때는 우리 여러분 지수 법칙을 적용할 때 지수 법칙의 제한을 받습니다. 무조건 할 수는 없다. 안 되는 경우 있으니 조심해 다오라는 게 지수 법칙의 제한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언제?
미치 음수라면 지수 법칙의 제한을 받으니까 조심해라. 되죠? 자, 어떤 경우인지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을 때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이니까 여기 유리수 올 수 있잖아요. 분수로 나타내는 게 유리수니까. 그래서 2분의 1제곱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원래는 자, 제곱을 먼저 하고 2분의 1을 해야 되므로 자,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여러분 2가 돼요. 그래서 2를 제곱하고 그것에 뭐가 됩니까? 2분의 1제곱이 돼야 되므로 지수법칙 적용하여 2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제곱이니까 지수법칙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제곱 답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이건 된다 안 된다? 같지 않으므로 이건 안 된다고요. 되시죠? 그래서 미치 음수일 때는 지수 법칙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조심해서 풀어라. 자, 이건 순차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지수가 확장이 될수록 미층 범위가 제한된다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앙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자, 요게 맞고 요게 틀리다. 아시죠? 조심하세요. 그래서 자, AR, AS 곱해지면 AR 플러스 S로 표현할 수 있다. 지수법칙 적용 가능, 지수법칙 그대로 적용 가능, 그대로 지금 아시는 대로 적용하셔도 됩니다라는 거죠. 단, A가, B가, 밑이 모두 무슨 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 양수라는 조건 하에 적용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n분의 1제곱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요? 자,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루트 2 기억하실 거예요. 루트 2라는 것은 얘를 제곱해야지 근호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2의 2분의 1제곱입니다. 2분의 1제곱. 그래서 이것을 양변 제곱해 볼까요? 제곱을 해서 없어지고 2가 되죠. 약분해서 2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이지 않지만 2가 생략되어 있었던 거고 그것은 2의 2분의 1제곱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2는 어떻게 풀까요? 이 말은 2의 3분의 1제곱이다. 이런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시죠? 그래서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로 바뀐다. 그러면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거죠. 세제곱근 2의 8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2의 3분의 하고 여기 8제곱, 8제곱 위로 올라간다. 이런 말. 되시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자 얘도 되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A, B가 모두 양수이고 X, Y가 실수일 때 적용 가능하다. 그래서 밑이 제한이 따른다. 범위가 줄어든다. 조심하시고 이 경우에도 지수 법칙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 조심하시라고요? 밑이 음수인 경우는 지수 법칙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조심하자.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셔서 우리 거듭 제곱 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다뤘던 부분은 뭐냐면 제곱이죠. 거듭 제곱. 자, 지금 표현이 다르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듭 제곱 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닙니다. 거듭 제곱은 계속해서 곱할게 라는 거고 거듭 제곱 근은 그럼 뭘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자, 요거 조심하세요. 중요합니다. 1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은 안 된다. 1은 3번을 곱해도 1이고, 1은 2번 곱해도 1이고, 몇 번을 곱해도 1이니까 1은 생각하지 않는다. 되시죠? 그래서 n은 2 이상의 자연수일 때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n제곱해서 실수 a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자, 얘는 보시면 자, 그런 경우는 x를 n번 곱해서 a가 될 때 근을 이야기하는 거죠. 방정식의 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a의 n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누구를? x를 그렇게 표현한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를 말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수는 누가 있습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총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이거는 근이에요. 근.
거듭제곱근 두 개 있죠. 그러면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4가 되는 것도 근이 몇 개 나와야 됩니까? 3개 나와야죠. 세제곱이니까요. 그럼 어떤 수를 4번 곱해서 4가 나오는 거 몇 개 있어야 됩니까? 근은 4개 있어야 합니다. 뭐가? 이 방정식의 근은 거듭거듭 곱한 것의 근이니까 뭐라 부른다고요? 거듭제곱근입니다. 되시죠? 자, 그런데 그 수 중에서 이제 그냥 근이 아니라 모든 근을 얘기하지 않고 거듭제곱근 모두를 얘기하지 않고 그 중에서 실수인 근, 실근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되죠? 자, 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근은 자, n제곱근이면 n개의 답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실수인 근, 실근만 얘기한다면 허근 빼고요 이런 말이에요. 실근만 얘기한다면 몇 개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서 구분 지어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자, 짝수 제곱근인 경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실수인 n제곱근인데 만약에 n이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수 x를 제곱했습니다. 그랬더니 2가 나옵니다. 그런 근도 두 개지만 지금은 실근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되는가? 실근은 제곱해서 2가 되는 x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지.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건 어떻게 구한 거냐면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과 이차함수와 y는 2라는 상수함수와 같은 거니까 그것의 교점을 구한 거다라는 것으로 이제 기하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x제곱이라는 것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 볼록한 포물선이 생기겠죠? 이게 만약에 4제곱이면 조금 더 급격하게 폭이 좁아지면서 올라가죠? 자, 이럴 뿐이지. 자, 똑같이 포물선으로 그려질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포물선이 생길 거고 거기에다가 y는 2라는 것과의 교점은 내가 상수함수니까 자 이렇게 y는 2, 얘가 양수죠. 양수인 것에서는 교점이 몇 개이다?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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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개? 실수인 것의 개수가 그러하다. 언제? a가 0보다 클 때는. 그래서 그 근은 뭐라고 한다? n제곱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n제곱근 a라고 하시면 됩니다. n제곱해서 a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x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x를 구하세요. 그중에 무슨 근만? 실근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n제곱근 a이고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로서 몇 개 존재한다? 2개 존재합니다. 지수가 뭐일 때? 짝수일 때. 그렇다면 0과의 교점은 a가 0일 때는 그 말은 x를 제곱해서 0이 나왔습니다. 짝수번 곱해서 0입니다. 그럼 얘가 y는 이거고요. 얘도 y는 이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x제곱하고 y는 0이라는 상수 함수와의 교점은 0인 점 한 개 존재하죠. 한 개 존재합니다. 0인 점. 무슨 수가 그렇다고요? 실수요. 그냥 그는 원래 당연히 몇 개 있는 거고요. 2개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실수는 몇 개 있다?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0보다 작은 건 이쪽이죠. 그래서 어떤 수 x를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2가 납니다. 짝수번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실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거듭제곱근은 2개 존재하겠지만 그건 허근이겠죠. 근데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교점이 없다. 그래서 실수인 것, 실근의 개수는 0개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언제? 짝수번 곱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홀수번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홀수번.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이 뭐 8이다. 이런 걸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세제곱이. 그럼 얘는 y는 x 세제곱인 것과 y는 8이라는 상수함수와의 무엇을 구한 거다? 교점을 구한 거다. 그럼 세제곱이니까 y는 세제곱의 그래프예요. 얘를 그리면 자 마이너스 0은 0일 거고 2를 제곱하면 8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올 때니까 그래프가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형태. 이거를 우리가 이전에 뭐 우함수, 이거는 뭐 기함수라고 했는데 그 용어는 모르셔도 괜찮고 자 일단 이거는 n이 짝수번 곱해졌을 때 이고 얘는 n이 홀수 제곱근을 했을 때 이야기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요렇게 홀수 제곱근은 요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럴 때 8과의 교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와의 교점 몇 개 있다? 하나. 그러면 0과의 교점은 몇 개 있습니까? 여기 또 있네요. 하나. 그렇죠. 음수와의 교점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때에는 실수인 것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개 존재합니까? 한 개 존재합니다. 그 한 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n 제곱근 A로 표현을 합니다. X를. 됐죠? 자, 그러면 여기도 양수 n제곱근 A인데 이게 지금 모양이 어때요? 똑같죠? 왜 같을까? 지금 여기 짝수일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라고 붙였는데 그럼 여기는 왜 n제곱근 A고 여기도 왜 n제곱근 A라고 같을까?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x를 3번 곱했는데 마이너스 8이 나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을 몇 번 곱한 거야? 3번 곱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실수인 것은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2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자, x가 그대로 세제곱근 자, 마이너스 8이고 그건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므로 여기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 써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써진다.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A가 자 양수이든 0이든 음수이든 n이 홀수일 때에는 무조건 교점이 몇 개 존재합니까? 하나. 그리고 짝수일 때는 0보다 클 때 2개, 0일 때 하나, 0보다 작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기하적으로 그래프를 보시고 해석을 하시는 눈이 필요하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 제곱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자, 일단 밑으로 오는 수는 반드시 무슨 수여야 한다? 양수여야 한다. A, B는 양수이고요. M는 2 이상의 자연수일 때만 적용이 가능하다. 1인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곱근 A를 n번 곱하면 제곱근 A라는 수를 n번 곱하면 n제곱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n번 없어지고 A로 나온다 이거죠. 예를 들면 자, 제곱은 원래 쓰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자, 일부러 표현을 했습니다. 자, 루트 A의 제곱이다. 그럼 우리 이렇게 없어져서 그냥 A로 나온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A다. 그렇다면 세제곱근 A의 세제곱을 한다면 이렇게 약분되는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고 A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로 나올 수 있다. 자, 이거 분리된 거 합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3 곱하기 세제곱근 7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세제곱근 안에 3, 7에 21. 넣어도 상관이 없다. 같은 거다. 이게 된다는 것은 거꾸로 분리도 가능합니다. 분리도 가능합니다. 네. 자, 마찬가지 지수법칙 그대로 적용 가능하고 자, n제곱 안에 요 m제곱을 안으로 넣어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고 자, mn, 자, 얘가 거듭제곱 2번 적용이 될 땐 이것을 곱할 수도 있습니다. 곱할 수도 있고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제곱근, 그다음에 4제곱근 7 이렇게 되어 있는 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요 3자를 곱해요. 그래서 12제곱근이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럼 얘는 지수 법칙 한번 볼까요? 7이 몇 분의 몇? 12분의 1. 지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가능한가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것에 몇 배를 하든 그것도 같다. 똑같다면 나누는 것도 되고 곱하는 것도 된다. 예를 들어서 자, 세제곱근 3에 만약에 4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 2 곱해서 6제곱근 3의 8제곱이라고 해도 되나요? 된다. 그럼 거꾸로 이걸 약분해서 236, 248 해서 34라고 쓸 수도 있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계산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자,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